안녕하세요. 광교검입니다. 요즘 뭐 뉴스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은 뭐 집값 폭락한다, 뭐 주가 폭락한다,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고 뭐 집 가진 사람이나 주식 가진 사람들 위로해 주는 건지 아니면 화를 돋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죠. 너무 그 대출을 많이 끼고 영끌해서 이제 집을 사거나 또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죠. 하지만 뭐 대부분은 별로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금리 인상 대 강남 불패인데, 먼저 이제 주식부터 말씀드리면, 주가라는 거는 뭐 PER, PBR 뭐 여러 가지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방법이 있죠. 근데 주가라는 거는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물론 쉽지 않은데,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벌 돈을 금리로 나누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상이 틀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를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금리로 나눠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분자가 또 변동성이 큰데 분모가 이제 변동하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 PER, PBR 계산하면은 그렇게 변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엄청나게 이렇게 변동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분자, 미래 현금 흐름 자체가 이제 불확실하고요. 거기에 이제 금리까지 매일 변동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제 변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제 요즘 뭐 신문에서는 그 영끌하신 분들을 가장 걱정하는데, 영끌하신 분들도 이 고비를 넘길 수만 있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집은 일단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주식은 한번 올랐을 때 샀다가 이제 빠지면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주식들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영원히 그 가격을 못 회복하는 주식들도 많고, 또 회복하더라도 5년,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그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이제 털고 나오다 보니까 손실이 이제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이 더 어려운 거고요. 부동산은 너무 그 레버리지를 심하게만 안 하면, 금리 이자만 잘 갚을 수 있다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집값은 뭐 그 주가랑은 좀 다르죠. 뭐 자산 가치도 있고 수익 가치도 있고 사용 가치도 있는데, 크게 보면 그 주가랑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을 둘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집값도 결국은 이런 가치의 미래 자산 가치, 미래 수익 가치, 미래 사용 가치의 그 현재 가치입니다. 그걸 이제 금리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값도 금리가 변동을 하면은 뭐 주식처럼 급변하진 않지만 집값도 변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도 매일 거래가 된다면 사실은 변동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은 다행히 그 부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부동이죠. 잘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그 리얼 에스테이트, 그래서 부동산은 잘 움직이지가 않고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매일매일 반영되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집값도 금리가 오르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뭐 그 뉴스나 하여튼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광교 아파트 가격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교 뭐 큰일 났다,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광교만이 아니라 동탄도 그렇고 뭐 강남도 그렇고 다 그렇죠. 한번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광교를 대표하는 아파트가 이제 광교중앙역 내리면 바로 현대 힐스테이트죠. 뭐 1700여 세대의 대단지인데 전부 다 84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가는 21년 6월에 16.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10.2억, 최근 거래가가 이제 10.2억입니다. 꽤 떨어진 거죠. 뭐 혹자들은 그러죠. 뭐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한번 오른 게 그렇게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뭐 10억 빚내서 샀다면 문제지만은 사실은 뭐 대출 2, 3억 끼고 샀다면은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에듀타운자의 116제곱미터도 21년 9월에 18억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거래가가 12.75억인데 사실은 작년 1년 내내 거래가 3개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그렇게 가구 수가 많은 단지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3개밖에 거래가 안 됐고요. 뭐 돈이 급하신 분들은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도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가족 간의 직거래가 많습니다. 그냥 비싼 증여세 내고 증여하느니 이 기회에 가족 간이 매매해서 뭐 싸게 거래하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 보면은 뭐 10억이 5억짜리가 됐다는 둥, 뭐 20억이 10억짜리가 됐다는 둥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물론 돈이 급해서 이제 진짜 급매로 파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직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이 기회에 증여하면 증여세 많으니까 그 가족 간의 매매를 해서 좀 싸게 넘기는 그런 거래들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오를 때도 이게 이제 광교는 비교적 이제 탄탄하게 오르긴 했는데 사실은 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과하게 오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에듀타운 자이가 분양가가 5억 8천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입주할 때부터 뭐 9억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8억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 정책의 실패죠. 그리고 과연 지금 이제 주가가 집값이 더 떨어질 거냐 아니면 유지될 거냐 그거 뭐 예상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지금은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급하신 분들이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냥 손해보고 날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분양가 4억이었고 이거 분양가 5.8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분양 받으신 분들은 뭐 지금 이 가격에 팔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아마 이 가격에 파신 분들은 분양 받으신 분들이 아니고 아마 중간에 비싸게 사신 분들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불패 계속 오를 때는 이걸 주장하신 분들이 있죠. 강남은 괜찮다. 그래서 이제 강남 불패를 주장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강남 살다 왔고 강남 아파트 IMF 직후에 사가지고 꽤 오른 다음에 이제 팔고 왔는데 강남 불패라는 것은 강남은 영원히 오른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쓰는 사람마다 이제 의미는 다르죠. 근데 그냥 강남이 그동안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강남 불패 하는 거지. 강남이라고 해서 금리 오르고 경제 안 좋은데 영원히 오를 수 없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뜻이지. 어떤 사람들은 강남은 불패인데 왜 떨어지냐 이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강남 불패, 강남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강북이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은 강남이 좋지만 살아보면 그렇게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저는 광교 아파트는 여전히 좋게 보는 게 제가 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죠. 그리고 저도 18억에 팔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사실은 여기보다 괜찮은 동네가 그렇게 없습니다. 일단 광교는요. 교통이 너무 좋죠. 신분당선은 일반 지하철보다는 빠르고 GTX보다 느리지만은 준 GTX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강남, 신사까지 연결이 돼 있고요. 곧 용산까지도 연결되는 아주 서울 가는 아주 굉장히 빠른 지하철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거고요. 물론
가격은 좀 비쌉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뭐 그런 말 쓰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GTX에 준하는 전철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좋은데 요금도 비쌉니다. 뭐 강남 갈래면 3,150원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수원 IC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 있고, 용석으로 고속도로 광교 IC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고속도로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환경, 수도권에서는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호수공원하고 광교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환경은 뭐 수도권에선 가장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뭐 고등학교도 뭐 괜찮은데 몇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 경기대, 성대, 경희대, 수원에 좋은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도청 저희 집에서 5분인 가고요. 갤러리아도 한 7, 8분인 가고요. 주변에 마트만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CGV도 걸어서 가고요. 아울렛도 5분인 가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물론 가격은 뭐 경기가 좋고 이렇게 이제 이때는 이제 규제 때문에 주로 많이 올랐지만은 하여튼 뭐 많이 올랐었고요. 지금 뭐 당연히 뭐 금리 오르고 경기 안 좋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고, 뭐 금리 이제 다시 내려가고 경제 안정되면 뭐 다시 반등할 걸로 봅니다. 어떤 가격이 적절한 거냐, 이게 적절한 거냐, 이게 적절한 거냐, 아니면 더 내려가야 되는 거 뭐 알 수 없죠. 그렇지만 하여튼 제 생각은 한 이 가격대는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영끌하신 분들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을 텐데, 제가 이제 네이버 지식인 절대신이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답변도 많이 해드리는데, 여전히 뭐 진짜 준비 없이 주택을 사시려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뭐 대출이 보통 한 6, 70% 가능하잖아요. 근데 돈 없는데 대출로만 살 수 없느냐, 이런 질문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적어도 집값의 30%는 마련하고 집을 사든지 청약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가주택은 50% 이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7억, 8억 대출하면 대출이 뭐 되더라도 결국은 하우스푸어 되는 겁니다. 돈 많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이 많으면 걱정 없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대출 끼고 살 이유가 없는 거고요. 하여튼 뭐 한 5억 기준으로도 한 40% 이상은 자기 돈 마련해서 이제 매매나 청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0억 이상이라면 적어도 50% 이상 자기 돈으로 해야지, 뭐 10억짜리 집을 뭐 7, 8억을 대출받아서 산다? 이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도박인 겁니다. 그리고 도박의 끝은 결국은 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수준에 맞는, 내 소득에 맞는 집을 마련해야지 부동산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주식보단 부동산이 안전합니다. 근데 상대적인 거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